자, 오늘은 로그 방정식을 할 겁니다. 네, 근데 그 풀이가 지수 방정식이랑 꽤 유사해서 뭐 그렇게 새롭고 대단한 아이디어는 없습니다. 일단 첫 번째 로그 방정식을 풀려면 밑을 같게 하는 거죠. 밑을 같게 하는 거. 밑을 같게 한다. 그냥 밑을 같게 한 다음에 양변의 식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럼 결론은 fx가 gx보다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밑이 같으면 결국 진수가 같으면 된다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지수방정식과의 차이점은 뭐냐면 그 밑 조건과 진수 조건을 신경 써야 된다는 거죠. 밑 조건과 진수 조건. 즉 방정식을 풀어서 나온 해가 밑 조건과 진수 조건을 만족해야 돼. 밑 조건은 밑이 0보다 크고 1은 아니다라는 거고 진수 조건은 x가 0보다 크다라는 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만약에 진수가 같다면 진수가 같을 때 모두 식으로 쓸까? 그냥 이렇게 쓸까? 이렇게 된다면 뭐 위치 같으면 되는 거죠. 이건 x에 대한 식으로 써야 되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밑이 같으면 진수가 같고 진수가 같으면 밑이 같다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있죠. 주의할 게 밑과 진수에 이제 모두 x가 있을 때 얘긴데 어, 자 이렇게 이러면 이제 진수가 같으니까 밑이 같으면 되는데 이건 말고도 이제 등호가 성립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굳이 밑이 다르더라도 같지 않더라도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 그게 이제 gx가 1이 되는 경우죠. gx가 1이 되는 경우. 그래서 밑과 진수에 모두 x가 있을 때에는 이런 케이스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밑 조건, 진수 조건 만족해야 되고요. 여기서도 주의하시고 그 다음 로그 AX가 여러 번 나오면 당연히 치환하는 거죠. 사실은 뭐 여러 번이라 그래요. 두 번 나오죠. 두 번. 우리는 아직 3차 함수는 못하니까 2차 함수까지 치환할 때는 역시 변형 조심해야 되는데 앞에서 최대 최소했던 거랑 똑같이 로그 AX를 t로 치환한다면 이때 t는 x에 대한 범위가 따로 없을 때는 그냥 실수 전체가 되는 거죠. 이게 변형입니다. 자, 최대 최소에서 한번 나왔던 거 x의 로그 ax꼴. 자, 이렇게 밑에도 x가 있고 지수의 로그가 있으면 이 녀석은 양변의 로그를 취한다. 양변의 로그를 취해야만 이 위에 있는 로그가 밑으로 내려왔었죠. 아까 네, 이런 풀이를 하면 됩니다. 자, 로그 부등식까지 그냥 한 번에 다 얘기할게요. 로그 부등식. 네, 로그 부등식도 일단 밑을 같게 하면 되죠. 밑을 같게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로그 부등식이지. 밑을 같게 한다. 그래서 밑이 a로 통일이 됐다라고 했을 때 afx가 로그 ahx보다 크다 라면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죠. 지수 부등식이랑 똑같이 로그 부등식 역시도 밑이 1보다 크면 증가고 1보다 작으면 감소니까 여기서 밑이 1보다 크다면 진수가 내려오는데 부동호 방향이 그대로고 밑이 0하고 1 사이일 때는 진수가 내려오는데 부동호 방향이 바뀌어야 되죠. 이건 지수 함수에서 했던 증가 감소 그 밑에 따라서 함수가 증가 감소가 바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물론 당연히 여기에서도 밑조건, 진수조건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정식의 해를 구하고
지금처럼 방정식은 지금 부등식이지. 부등식의 해를 구하고 아까 방정식도 마찬가지죠. 방정식 부등식의 해를 구하고 할까? 그 다음 두 번째 밑과 진수의 조건을 따지고 그 다음 세 번째 두 녀석의 교집합 둘을 모두 만족하는 애를 해로 택해야 됩니다. 이 밑조건 진조건은 로그 방정식 부등식에서 꼭 따져야 되니까 이거 안 따졌다가 답이 틀리는 경우도 꼭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자 여기서부터 뭐 계속 똑같죠. 로그 AX가 여러 번 나오면 바로 우리는 치환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거 X의 로그 AX꼴 그러면 양변 로그를 취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뭐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방정식 로그 방정식과 부등식을 푸는 요령이라고 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지수 방정식 혹은 지수 부등식에서 안 했던 거 해볼게요. 지수 방정식인데 밑을 같게 할 수 없는 경우 밑을 같게 할 수 없을 때의 풀이 그냥 간단하게 2의 x제곱은 3의 1 빼기 x제곱 이걸 풀어놔야 되겠어요. 그러면 얘는 밑을 같게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앞에서 했던 지수 방정식 풀이가 안 통하잖아요. 네, 이때 양변에 로그를 취합니다. 양변 로그 간단하게 상용 로그를 취할게요. 그러면 얘는 로그 2의 x제곱은 로그 3의 1 빼기 x제곱이 되고 진수에 있는 지수는 앞으로 나가니까 x 로그 2 그래서 1 빼기 x의 로그 3 이렇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이 식을 바라볼 때에 로그 2와 로그 3은 숫자라는 생각을 꼭 해야 됩니다. 숫자라는 생각. 그러면 이 녀석은 그냥 x에 대한 평범한 1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 x에 대한 1차 방정식은 x가 있는 거 좌변, 없는 거 우변으로 넘겨서 풀잖아요. 그래서 x가 있는 거 좌변으로 넘겨가지고 정리하면 로그 2 더하기 로그 3의 x는 로그 3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결국 x는 로그 6분의 로그 3이 되겠네. 네, 그러면 이거 로그 6의 3이라고 쓸 수 있나? 답이 너무 깔끔해서 놀랐네. 네, 양변에 로그를 취한다. 밑을 같게 할 수 없는 지수 방정식도 부등식도 마찬가지인데 양변에 로그를 취해서 위에 있는 x를 밑으로 끌어내리면 됩니다. 그러면 뭐 x의 식에 따라서 1차 방정식 또는 1차 부등식 또는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 등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이때 생각해야 될 것은 로그의 값은 어디까지나 숫자다라는 거. 그럼 얘가 숫자라고 생각하면 그 형식이 간단해 보이겠죠.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볼게요. 47번 로그 2x 더하기 로그 4의 x 빼기 1의 제곱은 2를 푸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은 밑을 다 2로 통일할 수 있는 꼴이잖아요. 그래서 로그 2x 더하기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있네. 밑을 4로 통일할게요. 밑을 4로. 이걸 4로 바꾸면 이게 2의 제곱이 되니까 여기도 x 제곱이 돼서 로그 4의 x 빼기 1의 제곱. 네, 요거는 로그 4의 4. 로그 4의 x의 x 빼기 1 전체의 제곱은 로그 4의 4. 따라서 x의 x 빼기 1의 제곱. 자, 이 녀석은 4.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x는 8/2가 되겠네요. 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 이걸 풀면 x는 2 또는 x는 마이너스 1이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0. 이걸 풀면 얘는 1 빼기 8은 0보다 작으니까 허수가 나오겠네. 얘는
얘는 안 되겠네. 그러면 요 녀석에서 x는 2하고 x는 마이너스 1이니까 진수 조건을 만족하려면 x는 2여야 되겠다, 그죠? 이렇게. 자, 여기서 내가 잠깐 머뭇거린 이유는 요걸 2로 바꿀 때 요게 좀 신경 쓰여서였거든요. 로그 4는 2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x 빼기 1의 제곱 이렇게 되는데 요 2는 앞으로 나갈 때 분 뭐로 나가고 요 2는 앞으로 나갈 때 분 자로 나가는데 이때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이게 얘가 앞으로 나가면 얘는 절대값이 됩니다. 절대값. 왜냐면 항상 0보다 커야 되잖아요. 지금 보면 요 식에서는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도 상관없죠. 요 식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도 제곱하면 4니까. 근데 우리가 만약에 1을 앞으로 꺼내면서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다는 마이너스 1을 넣을 수 없는 식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앞에서 얘기를 안 했는 것 같다. 예를 들어 로그 함수 같은 경우 로그 a에 로그 2의 x제곱과 y는 2 로그 2의 x가 같으냐, 이 두 함수가 같으냐 라고 물으면 둘은 다른 함수입니다. 자, 이 녀석은요 2 로그 2의 절대값 x가 됩니다. 얘랑은 달라요. 왜냐면 이 x에다가는 음수를 넣어도 되잖아요. 근데 이 x에다가는 양수만 넣어야 되죠. 로그 정의상. 그러니까 이 왼쪽 그래프는요 로그 2의 x와 로그 2의 마이너스 x를 모두 그리면 되고 오른쪽 그래프는 얘만 그려져요. 즉 정의역이 달라요 둘이. 네, 그래서 제곱을 앞으로 꺼낼 때에는 진수가 절대값이 된다는 거, 그게 신경 쓰여서 4로 바꿨는데 그냥 2로 했고 절대값을 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두 번 풀려고 그랬는데 그냥 요거 하고 마무리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해를 구하고 나서 그 해가 진수 조건에 만족하는지 검증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얘는 x는 2입니다. 다음 자, 51번 로그 9의 x제곱 빼기 로그 x의 9 더하기 1은 0의 두분의 곱은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녀석도이 앞으로 꺼내면 얘하고 얘가 역수가 되네요. 그죠? 근데 아까 이 꺼낼 땐 얘가 절대값이 된다고 했는데 뒤에 로그에 있는 요 x가 미조건을 만족할 테니까 x는 0보다 크고 1은 아닐 거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2를 앞으로 꺼내더라도 굳이 절대값 하지 않아도 되죠.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로그 9의 x를 t로 치환할게요. 뭐 이거 3의 x로 바꿔도 해도 될 것 같고, 그럼 얘는 2t 마이너스 t분의 1 플러스 1은 0이 되고 0분의 t 곱하면 이렇게 되겠다. 자, 1, 2에 1, 1에 더하기 빼기 하면 t 플러스 1에 2t 마이너스 1은 0이 되고 t는 마이너스 1이거나 2분의 1이네. 그럼 다시 돌려놔야죠. 이건 마이너스 1이거나 2분의 1. 자, x는 9분의 1. 자, x는 9의 2분의 1이니까 3. 자, 두 분을 곱하라고 했네요. 그러면 2를 곱하면 3분의 1 이렇게 되겠다. 자,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나왔으니까 이걸 가지고 갈까요? 52번에서 이것 좀 얘기하고 갈게. 지수 방정식에서도 이제 비슷한 게 있었는데 a의 로그 p의 x의 제곱, 자, b의 로그 p의 x 플러스 c는 0. 이런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 라고 할 때요, 이때 이제 근각에서의 관계를 어떻게 쓰냐면 두근의 합은 두근의 합이 이렇게 생기게 돼요. 이렇게 두근의 곱은 이렇게 생겨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근각에서의 관계는 2차 방정식에서 정리가 되는 내용인데, 얘가 이제 근각에서의 관계를 쓸 수 있는 이유는 로그 px를 치환했기 때문이잖아요. 로그 px를 t로 치환하면 그러면 2차식이 되는구나, 그죠? 이렇게 2차식이 되는 건데,
이때 알파 베타라고 하는 것은 t의 값이 아니죠. 네, 알파 베타는 이 방정식의 근이니까 당연히 x의 값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방정식의 두 근은 알파 베타가 아니라 이 방정식의 두 근은 로그 p의 알파랑 로그 p의 베타, 요게 두 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근각에서의 관계를 쓸 때는 알파 베타에 대해서가 아니고 로그 p 알파와 로그 p의 베타에 대해서 우리가 근각에서의 관계를 쓸 수 있다는 거. 그걸 이용하면 요 위에 문제에서도 두 근의 지금 곱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두 근의 곱. 그럼 여기서 두 근의 곱을 구하기 위해서 로그 9의 알파와 로그 9의 베타를 가지고 결국 두 근의 곱은 알파 곱하기 베타니까 여기서 알파 곱하기 베타를 얻고 싶으면 합을 이용해야죠. 그래서 두 근의 합이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그래서 로그 9의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결국 두 근의 합은 두 근의 곱은 9의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서 3분의 1이 된다라는 걸 해를 직접 구하지 않고도 얻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근각에서의 관계를 쓰면은 요게 로그 2의 x를 t로 치환했을 때 그 방정식이 마이너스 t제곱, 요거 2 앞으로 마이너스 1 나가고 3 나가서 마이너스 3t 더하기 4는 0. 그래서 t제곱 플러스 3t 마이너스 4는 0이 되네요. 그죠? 자, 이거 풀리는 방정식이죠. 풀리는 방정식이니까 뭐 해를 직접 구해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근각에서의 관계를 쓴다면 요 녀석 로그 2 알파 더하기 로그 2의 베타가 마이너스 3이고 로그 2 알파 곱하기 로그 2의 베타가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그럼 문제에 원하는 로그 알파의 베타 더하기 로그 베타의 알파는 위치인 로그로 바꾸면 로그 2 알파 로그 2의 베타 플러스 로그 2의 베타 로그 2 알파가 되겠네. 그러면 이거 통분해가지고 요거 두 녀석 이용해서 결론 내릴 수 있죠. 해를 구하는 선택도 상관없고요. 근각에서의 관계를 쓴다면 이렇게 써야 된다고 조심하시고요. 55번. 방금은 이제 로그가 여러 번 나오면 치환해서 2차 방정식으로 푼다라는 개념이었고 55번은 x가 여기도 있고 또 여기도 있네, 그치? 그럴 때는 양변의 로그를 취해가지고 위에 있는 x, 로그 x를 밑으로 끌어내려야죠. 양변에 2인 로그를 취하면 밑에 2인 로그를 취하면 이렇게 되고 양변에 로그를 취한다라는 건 여기 주어진 식을 진수로 생각하면 된다 했어요. 자, 이제 정리하는데 로그 2x 앞으로 나와서 이 로그 2x의 제곱이 되고 자, 얘는 로그 2의 8, 즉 3에서 로그 2의 x제곱 빼는 거죠. 이렇게. 자, 근데 여기 문제에서 지금 x가 진수로 사용됐기 때문에 x는 양수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니까 이번에도 이 꺼낼 때는 그냥 꺼내도 돼요. 만약에 그런 전제가 없다면 얘는 절대값 해야 되는 거고요. 자, 로그 2의 x를 t로 치환하면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3이고 t 플러스 3 t 마이너스 1인가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로그 2x가 마이너스 3이거나 로그 2x가 1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x는 8분의 1, 그러면 x는 2가 되겠다. 질문이 아이고 또 근의 합이었네. 그러면 여기서 근의 합은 아이고 근각에서 관계 안 되는 거. 둘 더하면 8분의 17. 자, 56번 아까 얘기했던 거 밑이 서로 다를 때의 그 지수 방정식이죠. 로그 방정식이 아니라 밑을 같게 할 수 없는 지수 방정식은 양변의 로그를 취해서 x를 끌어내리면 되고 그렇게 끌어내렸을 때 로그 값은 숫자이니까 1차 방정식이 될 겁니다. 자, 59번 로그 x의 제곱 더하기 k 로그 x 마이너스 2는 0의 두근의 곱이 11대 상수 k의 값. 자, 두근의 곱, 두근의 합, 뭐 근각에서의 관계를 쓰라는 건데 이게 x에 대한 2차식이 아니라 로그 x에 대한 2차식이라는 거죠. 그러면 두근의 곱은 알파 곱하기 베타를 원하는 건데 우린 여기서 그러려면 로그 알파와 로그 베타 합을 이용해야 되는 거야. 두근의 합은 여기서 마이너스 k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로그 알파 베타가 되는 거고 알파 베타가 10이라고 주어졌으니까 로그 10은 결국 1이 돼서 k는 마이너스 1이 되더라 라는 거
자, 앞에서 정리했던 로그 x에 대한 2차 방정식에 대해서 근각계수의 관계를 쓰는 요령입니다. 자, 64번 로그 2의 x-1. 자, 이제 로그 부등식이야. 자, 이 녀석의 해가 알파부터 베타일 때 베타 빼기 알파. 자, 아까 이제 로그 방정식이랑 로그 부등식은 둘 다 밑조건과 진수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로그 방정식은 다 푼 다음에 거꾸로 대입해서 풀어도 문제가 안 되죠. 그래도 뭐 그렇게 문제풀이가 뭐 복잡해지거나 혹은 실수를 하거나 그런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로그 부등식은 이제 근각에서의 관계, 근각에서요. 그러니까 밑조건, 진수 조건이 해에 미치는 부분이 얘가 더 좀 커가지고 나는 로그 부등식은 밑조건, 진수권은 미리 좀 따지고 가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해요. 그래서 얘는 이제 x가 1보다 크다고, 얘는 x가 4보다 작다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건 1부터 4까지. 이렇게 진수 조건을 먼저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부등식 풀어볼게요. 밑을 같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로그 2에 x 빼기 1에 4 빼기 x, x 빼기 1 제가 넘길게요. 그냥 넘겨서 로그 2에 4 빼기 x 더하기 1이니까 로그 2에 2가 되겠네. 그러면 얘는 곱하기 2가 되겠죠. 밑이 1보다 크니까 진수가 내려오는데 부등호 방향 그대로 내려오면 되고, 넘어가서 3x는 9보다 크다. 따라서 x는 3보다 크다. 자, 이게 부등식의 해고 이게 진수 조건이었는데 둘 교집합 해야 되니까 따라서 해는 3부터 4까지가 되겠죠. 둘을 빼라 그랬으니까 답은 1이 되겠네. 넘어갈게요. 자, 69번. 자, 얘는 로그 안에 로그가 또 있는데 뭐 어려울 거 없죠. 일단 밑을 같게 할 수 있느냐? 같게 할 수 있죠. 로그 2x. 자, 이 녀석은 로그 3의 3 이렇게 되는데, 또 밑조건, 진수조건 먼저 따진다는 거 까먹었네. 다 하고 따질게요. 자, 밑이 1보다 크니까 진수 로그 2의 x하고 3 내려오는데 부등호 방향 그대로. 3은 로그 2의 8과 같으니까 결국 밑이 2인 로그에서 내려오는데 부등호 방향 그대로라서 이게 부등식을 푼 결과고요. 그럼 이제 진수 조건을 해볼게요. 먼저 안에 있는 진수부터 로그 얘가 진수니까 x는 0보다 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밖에 있는 녀석 요 로그에 대해서는 얘가 진수니까 로그 2x도 0보다 커야 됩니다. 자, 0은 로그 2의 1과 같으니까 결국 x는 1보다 커야 된다. 그럼 이 두 녀석을 모두 만족해야 되니까 결국 이게 진수 조건이 돼서 이것과 이것을 교집합 관계해라 그랬죠. 그래서 1부터 8까지 이렇게 되겠다. 진수 조건, 밑조건이 로그 부등식에 더 영향을 많이 준다. 방정식은 끝나고 검산해도 되는데. 자, 71번. 자, 요 녀석 곱하기 요 녀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게 알파부터 베타일 때 알파 베타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밑을 3으로 통일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얘는 로그 3의 마이너스 27x가 되는데, 요거부터 정리할까요? 그럼 얘는 로그 3의 27 3 더하기 로그 3의 x 이렇게 되겠네, 그지? 자, 그럼 요것도 그냥 쓸까요? 로그 3의 x 마이너스 로그 3의 3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생겼다.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가지고 부등호 방향 바꿔주고 로그 3의 x 굳이 치환 안 해도 보이다, 그지? 자, 로그 3의 x는 마이너스 3부터 1까지. 자, 여기서 이제 로그 3의 x라고 하는 녀석은 어쨌든 실수 전체의 범위를 갖죠. 실수 전체의 범위를 가지니까 이 녀석에선 굳이 밑조건과 진수조건을 따지지 않아도 그 조건을 만족하는 해만 나온다라는 거. 자, 여기서 x는 좀 통일할까요? 로그 3의 27분의 1 이렇게 되니까 x의 범위가 이렇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이 x가 진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애가 나올 수가 없죠. 이런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되고 둘을 곱하면 27분의 1하고 3 곱하니까 9분의 1이 되겠다. 이렇게. 자, 넘어갑시다. 자, x의 로그 2분의 1x가 8x 4제곱보다 크다. 여기 밑에도 지수가 x가 있고 지수에도 x가 있을 때는 양변의 로그를 취하자 그랬는데, 이걸 2로 어떻게 바꿔가지고 밑이 2인 로그를 취해도
되고 나는 밑이 2분의 1 로그를 그냥 취할 겁니다. 근데 얘가 얘보다 크고 밑이 2분의 1이라는 건 1보다 작은 녀석이기 때문에 양변의 로그를 취하게 되면 부동호 방향이 바뀌어야죠. 이렇게. 왜냐면 진수가 큰 놈이 2분의 1 로그를 취하면 거꾸로 작아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로그 2분의 1x 앞으로 나가면 로그 2분의 1x 전체 제곱이 되고, 자, 이 녀석 로그 2분의 1의 8은 마이너스 3이고요. 로그 2분의 1의 x 4제곱인데 x 4제곱도 요게 4가 앞으로 나갈 때 x의 절대값을 해야 되지만 처음에 주어진 식에서 진수에 x가 있다는 얘기는 x가 양수라는 걸 전제한 거니까 4가 앞으로 나가도 절대값을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 로그 2분의 1 x를 t로 치워나면 t제곱 마이너스 3 플러스 4가 나갔는데 4t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은 0보다 작다. 그래서 t 빼기 1에 t 빼기 3은 0보다 작다. 그래서 t는 1하고 3, 4이니까 원래 t가 요거였죠. 자, 진수가 내려온다. 바로 내려올게. 그냥 3은 로그 2분의 1에 8분의 1이고 얘는 로그 2분의 1에 2분의 1인데 2분의 1과 8분의 1에 대해서 부동호 방향이 바뀌어야 되죠. 밑이 1보다 작으니까 둘을 더하면 8분의 5가 되겠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밑이 2분의 1인 로그를 양변에 취하게 되면 진수가 큰 놈은 로그 값을 취했을 때 작아지게 되니까 부동호 방향이 바뀐다는 거. 밑이 1보다 큰 거를 양변에 취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1보다 작은 애를 취할 때는 부동호 방향 바뀌어야 된다 라는 거. 자, 78번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이 성립하다. 일단 양의 실수 x니까 얘가 0보다 크다라는 거고 로그 x에서 x가 0보다 크다는 건 그냥 진수 조건을 말하는 거고요. 이때 로그 x를 우리가 t로 치환한다면 그냥 t는 평범하게 실수 전체가 되는 거죠. x의 범위가 양의 실수가 아니라 1보다 큰 실수거나 이랬다면 t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자, 그럼 t제곱 마이너스, 자, 이 녀석 로그 a 플러스 로그 x 제곱이네, 그지? 그러면 로그 a 로그 x의 제곱인데 x의 제곱에서 이 앞으로 나가면 절대값 해야 되지만 양수 있으니까 절대값 안 하고 로그 x t로 치환하자 그랬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로그 a라고 하는 t에 대한 2차 부등식이 t가 모든 실수일 때 항상 성립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t에 대한 2차 함수라고 생각했을 때 이것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 위해서는 얘가 t축과 간신히 접하거나 위에 붕 떠 있거나 하면 되니까 판별식으로 해결이 되겠죠. 짝수 판별식 쓸게요.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것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그래서 로그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얘는 10분의 1이니까 a는 10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네. 물론 a는 지금 여기서 0보다 커야 되겠죠. 최대값은 10분의 1. 다음 81번. 자, 이제 로그의 활용이에요. 로그의 활용은 크게 이제 증가감수 형태의 문제이거나 혹은 이렇게 난생 처음 보는 식에 대한 문제이거나인데 풀어볼게요. 81번. 어떤 태블릿의 가격은 매년 전년보다 10%씩 떨어진대요. 2020년에 60만 원인 태블릿이 처음으로 6만 원 이하가 되는 해는 언제냐라고 했습니다. 야, 6만 원. 자, 60만 원. 이거 6만 원까지 기다렸다 사는 게 좀 웃기네. 20년 된 태블릿에. 60만 원짜리가 22년에 60만 원짜리가 있었어요. 그럼 여기서 1년이 지나면 10% 떨어진다 그랬으니까 60 곱하기 0.9 하면 되죠. 다시 1년이 또 지나면 이거에 대해서 10%가 또 떨어지니까 이거에다 또 0.9를 곱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이제 n년 후 n년 후의 가격은 60 곱하기 0.9의 n제곱이 될 거고 그게 6만원 이하가 되길 바라네요. 그러면 0.9의 n제곱은 60분의 6이니까 10분의 1이 되면 되나요? 0.1이라고 쓸까? 네, 이게 되면 되겠네요. 자, 이 부등식을 풀어라 라는 건데요. 지금 이거 보면은 지수 부등식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밑을
같게 알 수 없는 지수 부등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그를 취하는 거지. 상형 로그를 취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n 로그 0.9, 0.9는 10분의 9, 10분의 9는 2 로그 3 마이너스 1. 자, 로그 0.1은 10에 마이너스 1 쓰니까 이렇게 되겠다. 자, 이제 로그 3, 뭐야, 이 로그 9로 눌렀었네. 얘가 0.954입니다. 거기서 마이너스 1 빼면 0.0458인가요? 네, 마이너스 0.0458. n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n은 그래서 0.0458분의 1이 되겠다. 마지막 계산이 제일 힘드네. 만을 458로 나누래. 428, 58, 26. 428, 58, 26. 916인가요? 그거 얼마 이거? 8400인가? 428, 54, 1은 458. 458인가요? 그거 얼마요? 458, 38인가요? 산수하기 싫어. 49, 36, 5, 45, 48, 32. 네, 21.8쯤 되네. 그래서 21.8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22년 후 2022년에서 22년을 더하면 2044년에 6만원 이하가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더 풀게요. 질량 Ag의 활성탄 A를 염료 B의 농도가 10%인 용액에 충분히 오래 담가 놓을 때 활성탄 A에 흡착되는 염료 B의 질량 Bg은 다음 식을 만족한대요. 여기서 뭐 활성탄 염료의 농도 뭐 이런 거 아무 관심 없고 그냥 B 이꼴 뭐 A 이꼴 뭐 C 이꼴 뭐 이 문자의 의미가 뭔지만 알면 됩니다. 자, 이 녀석은 활성탄이 아니고 이건 뭐야? 흡착되는 B의 질량. 흡착 B 이렇게 적을까요? 자, A는 처음에 넣었던 활성탄 A의 질량. 그리고 C는 뭐냐면 B의 농도. 자, 여기 있는 변수 ABC는 그런 의미를 가져요. 10g의 활성탄 A를 염료 B의 농도가 8%인 용액에 충분히 담가 놓을 때 흡착되는 염료 B의 질량은 4g이고 40g 활성탄 A를 염료 B의 농도가 27g이 됐을 때 흡착되는 B의 질량 몇 g인지 구하라 그랬는데 나는 이걸 표로 한번 변수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A, B, C. 대략 문제를 읽어보니까 상황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첫 번째 상황은 10g의 활성탄 A가 10이라는 거고 B의 농도가 8% 그러면 C가 8%라는 거고요. 이때 흡착되는 질량이 4g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는 40g의 활성탄 A가 40이라는 거고요. B의 농도가 27, 여기가 27%라는 거고 이때 얘를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요걸 가지고 식을 세우고 요걸 가지고 식을 세우고 식 두 개 세우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식 로그 10분의 4 얘는 마이너스 1 더하기 K 로그 8% C가 단위가 뭐지? C가 퍼센트네요. 그럼 8이라고 쓰면 되겠다. 그럼 요거 넘어가서 로그 10분의 4 플러스 1이 되죠. 플러스 1은 로그 10의 10이니까 결국 로그 4는 K 로그의 8이 되겠다. 결국 K는 로그 8 분의 로그 4 니까 3분의 2. 자, 첫 번째 케이스로 K를 구했어요. 그럼 두 번째 케이스 식에다 대입해 볼게. 로그 40분의 B는 모르는 거고요. 마이너스 1 더하기 K가 3분의 2고 로그 27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자, 27은 3의 세제곱. 자, 3분의 2가 위로 올라가면은 3의 제곱이 되니까 얘는 뭐니? 로그 9가 되나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로그 10분의 9가 되겠네요. 자, 밑이 같으니까 40분의 B가 10분의 9가 돼서 B는 41 곱하면 36g이 되겠다 라는 거. 40g 중에 36g이 흡착이 된답니다. 그럴 수 있나 봐요. 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